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압도적 부결을 전망하는 민주당과 방탄국회의 카드를 꺼내는 국민의힘 사이에 전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건으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하민경 변호사 그리고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표결이 내일입니다. 먼저 어떤 절차로 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일단 본회의가 개회되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있을 것이고요. 예. 곧바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투표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될 거고, 네. 부결이 되면 아마 검찰은 지금 수사된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을 해서 재석 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는 거죠. 네, 의석수를 좀 놓고 보면요. 지금 민주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그리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까지 합한다고 했을 때는 150석을 훌쩍 넘는 거고요. 네. 정의당이 앞서 가결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내일 표결 전망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부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이제 체포 동의안은 부결이다. 네,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걸 당론으로까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총의로 이제 모은 상태여서 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115석 그리고 정의당 6석 그다음에 이제 그 시대전환 한 석까지 하면 28표의 이탈표가 만약에 생긴다면 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직접 일일이 찾아가서 네. 공천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제 표를 이제 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봐서는 네.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이탈표를 단속하는 이유는 이제 이탈표가 몇 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타격을 입느냐 아니면 탄력을 받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표가 몇 표가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요. 이탈표는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체포 동의안에서는요. 네. 이탈표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표 단속을 더 철저히 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 응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거든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좀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국민의 어쨌든 지금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민주당을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건 분명하죠. 근데 예. 이제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이 체포 영장이 부결돼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도 진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수사가 정치적 보복 수사다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이렇게 오랜 기간 대대적인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 사실로 구성하고 있는 내용 또 그에 따른 증거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고요. 예. 이게 당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쳐서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고 있는 이유도 일일이 표 단속을 한 결과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이번 영장을 보니 검찰 수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비판이 다 맞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내일 이제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체포동의 청구 이유를 설명을 할 텐데요. 앞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좀 결정적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내일 어느 정도로 좀 수위를 표현할 걸로 보시나요?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공직자로서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힌 만큼 아마 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네. 조목조목 이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증거가 진술 증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그 청구서를 보면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거기에 물적, 인적 증거가 상당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아마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장관이 지난번 노웅래 그 의원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혐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일부 피의 사실 공표에도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얘기가 됐다라는 그런 민주당의 주장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증거를 좀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나 예측하듯이 부결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는 전제에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건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전 차원의 설명이 될 것이고요. 예. 꽤 자극적인 내용들을 지난번처럼 포함시키지 않을까 봅니다. 범죄 사실 관련돼서도 체포영장에 170회 페이지 정도로 소명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공개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일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혐의 사실 중에 지난번에 그 노웅래 의원 때처럼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 등 네.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들을 포함시키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설득의 논리를 펼치지 않을까 보는데요. 네. 체포영장에 대한 제안 설명은 구속의 필요성을 설득을 해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불체포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권 분립의 어떤 기능을 일부 그 제한하더라도 체포할 수 해야 될 필요성을 그냥 설명하는 자리거든요. 예. 이 피의 사실을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유죄를 설득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네. 예. 그거는 한동훈 장관 말대로 판사 앞에 가서 하실 일이죠. 네. 국회에서 지난번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내일 이제 표결 앞두고 신상 발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구속영장 청구가 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한 66분간 이제 본인의 네.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검찰이 뭐 사법 사냥을 한다 이런 좀 험악한 말까지 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도 신상 발언에서는 이제 본인의 왜 체포 동의안이 이게 부결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필요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네. 불구하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예. 이게 검찰이 뭐 수사가 잘못됐다, 부당하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용이 없이 이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검찰은 기소를 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까지도 예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혐의들이 또 추가가 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이미 나온 얘기죠. 네. 그렇죠. 향후 사건에서도 쪼개기 영장 청구를 계속하겠다는 게 검찰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분명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남은 거 이제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이 주인데요. 네. 이 사건도 대장동의 지금 수사 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봅니다.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예. 이제 그 내용은 지금 사라지고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고요. 확보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현직 도지사실 비서실까지 압수수색했거든요. 예. 뚜렷한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고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수사로 보여지고요. 네.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대장동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했다면 네. 결국에 정책 판단에 대한 법리적인 어떤 판단 문제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영장 청구를 계속한다고 해도 이번에 대장동 영장처럼 그런 정도의 수사 결과를 내온다고 하면 계속적인 영장 청구가 반드시 여론에 불리한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가정입니다만 뭐 검찰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또다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방탄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좀 부담
많이 느끼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번은 이제 민주당에서 총의를 모아서 부결로 이제 할 수 있어도 계속되는 체포동의안이 있을 때마다 부결로 이제 표결을 한다면 네. 아마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그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사가 남아있는 것은 쪼개기 영장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백현동, 정자동 사건도 그렇고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이거는 지역 토착 비리를 넘어서서 상당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체포 동의안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이럴 때는 비명계도 지금은 이제 부결 입장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일 대우를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한 가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 내부에서 보면 미묘한 그 비명계, 친명계 이렇게 좀 입장 차가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계속 국회로 입장을 요구하는 그런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동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난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는 당연히 있죠. 지금도 이제 그런 입장을 표하는 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쨌든 이게 장기화되고 있고 이번 영장 청구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영장 청구가 있을 거라는 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총선까지 끌고 갈 것이고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예. 정치적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인데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향후 검찰이 내놓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내 여론도 뭐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무조건 이제 계속적인 영장 청구가 온다고 해서 그 부담 때문에 네. 당내 갈등이 강화되거나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이제 낙마를 했습니다. 아들 학교 폭력 논란이 계기가 됐는데, 자 사퇴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퇴는 당연한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좀 따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이 사건 자체의 문제보다도 지금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살펴봐야 되고요. 네. 모든 주요 권력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을 앉히려는 의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순신 변호사가 이 자리에 갈 거라는 얘기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 이전에 또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도 검사 출신이 간다는 얘기는 정권 출범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정부 자체는 모든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에도 다 들어가 있지만 경찰까지도 검찰의 완벽한 통제에 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차제에 이런 방식의 인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문제를 국회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네. 이후에 이런 식의 검찰 편중 인사를 계속하면 정권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네. 봅니다. 예. 그 앞서 제가 이제 경찰청을 출입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한창 취재를 했었는데요. 원래 정순신 본부장이 이제 채용 절차부터 임명이 되고 나서까지 언론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이후부터 이제 언론 접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뭐 이것이 결정타가 됐다고 봐야 되는지 왜 갑자기 기류가 바뀐 건지 좀 의문의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인사 검증이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지금 드러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이제라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들의 학폭 문제로 이제 불거졌고 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학폭 문제가 이제 아들이 학폭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문제보다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향후에 이제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 그 대처가 너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비난받고 사퇴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흠결을 갖고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사실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 변호사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제 사과 입장을 내면서도 임기는 이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기류가 바뀌었거든요. 반전된 계기가 좀 새로운 내용이 또 계속 추가로 폭로가 돼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학폭 사건 자체는 사실은 뭐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가해자 될 수 있고 피해자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심각성이 도를 넘었고 네. 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까지 했던 분이 이런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과연 경찰을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적격한지에 대한 문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보여줬던 불과 한 3, 4년 전이거든요. 예. 인권 감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네. 네. 단순히 그 수사본부장이 검찰 출신이고 수사를 잘하기 때문에 가려는 게 아니라 경찰 수사를 통과하고 검찰 통제에 두려는 목적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분이 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 정순신 본부장이 이제 보면은 재심도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원에 가처분도 냈고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렇게까지 긴 시간 거친 것에 대해서 정순신 본부장이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알고도 이걸 왜 지원을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소송이 길게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라인에서 몰랐느냐. 이 두 가지가 좀 논란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인사 검증 이제 경찰에서는 밝히기를 이 부분을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입장을 낸 것 같은데요. 네, 자녀와 네. 관련된 예. 부분까지는 몰랐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녀와 했죠. 예. 관련된 사생활이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 사건 당시에 이게 보도된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검증 시스템 자체를 원점으로 저희가 돌이켜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은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검증 시스템 다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인사검증 라인 문책해야 된다 이러면서 동시에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검찰이 너무 권력기관의 주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은 정권 초반부터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예. 현재도 법률비서관,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또 총무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 네. 등등 해서 네. 모든 권력기관의 핵심 요직에 검찰 네. 출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검증하는 부분도 검찰 출신들이 지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모르고 부실했다는 인사가 아니라 인사 자체에 눈 감았다는 겁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찍어놓고 그냥 요식 절차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사를 한 부분이 네. 국민적인 어떤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살피시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또 하나 좀 살펴볼 부분이요. 그 법적으로 보면은 국가수사본부장 추천을 경찰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윤익은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때부터 지금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일까지 터져서 책임론이 더 불거지는 모양새인데 윤익은 경찰청장 책임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경찰청에서 지금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그 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책임을 사실 분명히 지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게 문제가 이제 드러났을 때 뭐 조국 사태나 이런 때 계속해서 밀어붙인 것과 다르게 사실 바로 사퇴하고 또 임명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또 지나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네. 국가수사본부장 자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새로 생긴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검찰 출신이 수장이 된다면 수사권 조정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역할과 의미로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 목적으로 이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예.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채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경찰 수사와 치안으로 나누고 수사 업무를 네.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2021년 1월에 출범했는데요. 네. 네. 아직 경찰 스스로 이 시스템과 제도를 제대로 시험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권 출범부터 이 자리에 검사가 갈 거라는 것은 공고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 이 수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사라기보다는 네. 경찰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 1차 수사 종결권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검찰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인사를 한 것이 당연하고요.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번 경찰국 신설 때부터 해서 이런 우려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경찰이 어렵게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 업무에 대해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이 정권 출범 이후에 검찰 희화로 지금 들어간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 비판이 당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당초 국가수사본부를 출범시킨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인사가 다시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이런 인사가 다시 돼서는 안 된다고 뭐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경찰청에서는 내부 인사 그리고 이제 뭐 다시 공모 둘 다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새 본부장 인사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마 이제 좋은 인사로 다시 한번 이제 물색을 해서 이제 본부장 자리 이제 누군가 오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검경 수사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조정과는 사실은 조금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경 수사권은 이미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본부장이 그것을 어떻게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특수수사라든지 검찰 내부의 그런 시스템을 잘 아는 이제 검찰 출신 인사가 이제 또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 조정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잡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또 인사가 됐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지금은 이제 대행 체제로 이제 잘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새로운 인물, 좋은 인물, 적합한 인물로 빠르게 이제 본부장 자리 이제 채워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내일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또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건으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하민경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